안녕하세요. 초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세진입니다. 오늘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피해 회복을 넘어 형사처벌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감경시키는 주요 요소입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심지어 불기소 처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형량 감경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는 합의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상 책임의 해결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추후 민사소송 포기 조항을 포함시키면 추후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효과적인 범죄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죄인이다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받고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닌 폭행만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합의를 하면 형량은 상해죄보다 더 감경이 되겠죠. 사기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으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절도죄 등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감경되겠죠.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변호사의 중재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했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경찰 수사관님이 크게 혼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살인이나 중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 공공부패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의 구체적 절차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 합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는 가장 합의가 효과적인 시기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 전 단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기소유예 등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1심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항소심 이후에는 효과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형량 감경의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 절차의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 접촉 단계입니다.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진정한 사과가 중요합니다. 초기 접촉 시 합의 의사만 타진하고 금액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 단계입니다. 피해 정도와 범죄 유형에 맞는 합의금 제시가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의 합의금 액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경제사정으로 분할 지급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합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입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합의 내용,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양측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고 합의금 지급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제출 단계입니다. 합의는 검찰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경위와 진정성을 설명하는 의견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5천만 원 상당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분할 계획서를 제출했고 수사 전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사기가 아니고 민사 대여금이라는 주장, 그리고 합의서를 제출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 접촉해서 반성문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등 다양한 합의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제출 후에도 법원이 판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합의금 지급은 증빙을 하세요. 피해자가 합의 후 태도를 바꿔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서명 날인을 꼭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산정의 적정성인데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참조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합의는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 감경이라는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법적 지식과 경험, 협상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형사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